안녕하세요. 울산 실버대학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박옥녀입니다. 우리 실버대학 영상에 관심과 사랑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글로벌 마인드 교육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하미수 강사님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강연 제목은 자제력의 필요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어하는 마음의 힘에 대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째, 마음을 꺾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제어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다입니다. 강의 내용은 분노 조절을 못하는 이유, 관절이 꺾이듯 마음도 꺾여야 한다. 자존심을 세워서 발생하는 문제, 감정의 자제와 오름의 제어, 실패와 부족함에서 생성되는 자제력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은 많이 있지만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은 많이 없습니다. 욕구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이루어 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주의력 결핍 장애나 분노 조절 장애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 전 TV 방송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룹 주얼리 출신 이지연 씨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아들은 4살 때 ADHD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갑자기 이유와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온몸을 사용해서 난동을 피울 뿐만 아니라 엄마와 누나 또 주변의 어른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지연 씨는 이혼한 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인데 딸과 아들을 차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적인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들의 뛰어난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여겼어요. 수학을 잘한다는 마음에 아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마음의 자제력과 자기를 조절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무조건 수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지연 씨도 어렸을 때 자기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렸을 때 자제력이나 자기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우리 조상들도 마음의 다스림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제력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배워야 자기 생각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는 많은 관절들이 있어서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도 있고 뻣뻣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관절이 꺾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몸의 관절이 유연하게 잘 꺾여야 자유롭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듯이 마음도 꺾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마음도 유연해서 부드럽게 잘 꺾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뻣뻣해서 꺾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마음을 꺾거나 굽힐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뻣뻣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어려움도 피해갈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제하는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가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자존심을 세워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부싸움을 할 때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시나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 문제의 사실보다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것을 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대화하고자 했던 내용에서 벗어나서 감정과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죠.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감정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일차적인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충돌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누구라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식으로 대화를 하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해도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생각하다 보면 자신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큰 소리 칠 뻔한 것을 알게 되어 내가 참기를 잘했네 하고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감정적인 태도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일수록 다른 일보다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고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제어할 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몰랐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꺾고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제어하여 관계를 개선하는 대화법은 상대에게 져주기도 하고 비방도 받아보고 사과도 해보고 받아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옳은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전부 옳은 것은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옳게 보이는 내 의견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의견을 들으면 서로의 잘못된 생각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서로 자기가 잘못 생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조절하며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부부 사이는 물론 친구나 자매 사이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절제하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 때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제어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예측하여서 불행을 피할 수 있고 세상을 훨씬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내 옳음만 주장하며 살았구나. 내 생각을 따라 살면 망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절제하는 것이나 내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 쉬워져 생각하는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중하게 대하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사고하고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꺾을 수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